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어릴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니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찌나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면사포를 걷어내는 남편의 손길에 쑥스러워하며 여러 사람들 앞에서 평생 함께할 것을 맹세하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부록의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40대가 되니 생각보다 내가 참 많은 일들을 지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저 내 눈앞에 주어진 일을 하고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며 정신없이 달려왔을 뿐인데 되새겨보니 꽤 많은 굴곡진 인생을 견디며 살아왔더군요. 어느덧 가까운 친구들과도 우정이 20년이 넘어가더라고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긴 시간 동안 친구들과 우정을 이어올 수 있음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다들 처지가 비슷하고 사는 모습도 많이 닮아있던 20, 30대와는 달리 지금은 사는 모습도 처해 있는 상황도 너무나 달라 가끔은 씁쓸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비슷했던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놨을까 생각해보면 살아오며 해왔던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각자 다른 선택을 해왔기 때문이 분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킨 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인 것 같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조금 잔인한 것 같지 않나요? 20대라는 그 철없고 사람을 제대로 볼 줄도 모르는 시절에 만난 뜨겁게 불붙은 사랑에 평생을 약속하고 내 남은 인생을 바쳐야 하니까요. 이 과정에서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제 남편은 소위 말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일평생 서울 깍쟁이라는 소리만 듣고 살아온 저도 딱히 이타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제 주변 친구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야, 왜 이렇게 울상이야? 이번에도 싸웠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네 얼굴에 다 써져 있는데 왜 또 이번엔 또 뭐라든?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오빠한테 하소연했거든. 근데 자꾸만 회사를 그만두라고만 하길래 속상해서 한마디 했거든. 그랬더니 일 얘기는 각자 일하는 곳에서만 생각하고 끝내야지. 왜 우리 사이에 끌고 들어오냐고 하더라고. 엥? 그게 무슨 니네 사이에 끌고 들어오는 거야. 남자친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우린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하니까 나랑은 그냥 편하고만 싶대. 자기도 회사를 생각하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한테 얘기 안 하는 거라고. 안 좋은 바깥 일을 우리 사이에 끌고 오지 말자는 거야. 근데 말이 돼? 회사 생활이 내 생활의 일부인데 궁금해하지도 않아. 얘기하면 오히려 피곤한 얘기하지 말라고 뭐라 한다니까. 뭐야? 그럼 너는 뭐 듣기 좋은 얘기만 해야 돼? 서로 힘든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하면서 의지하는 게 연인 사이 아닌가? 어떻게 연애가 좋기만 해.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연애관 차이인가 봐. 처음엔 나도 너무 서운해서 말도 안 나왔는데 좀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워낙 일이 피곤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야, 너도 참 아닌 건 아닌 거지. 뭘 또 그걸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주고 있어? 네 남친 그러는 거 한두 번이야? 봐줄 걸 봐줘야지.
내 입장만 생각할 순 없으니까 그렇지. 회사 일 힘든 건 나나 오빠나 마찬가지인데, 오빤 정말로 나한테 그런 힘든 얘기 잘 안 하거든. 성향 차이니까 받아들여야지. 아우, 답답해. 그래도 얘기할 건 얘기하고 살아야지. 난 모르겠다. 니네가 좋아서 만나는 건데 내가 뭘 뭐라 하겠니? 맞아요. 사실은 남편의 이기적인 면들을 연애 때는 잘 몰랐어요. 저도 워낙 미성숙했기 때문에 제가 서운한 점들에 대해서 남편에게 막 쏟아붓다가도 남편이 세게 나오면 남편 말도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나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개인주의인 거야. 연애는 좋으려고 하는 거잖아. 행복하려고. 그런데 서로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일들 얘기해서 같이 우울해질 일 있어? 나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슬프면 나누면 두 명이 슬퍼지는 거지 절대 반이 되지 않아. 이렇게 가치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과 꽤 오랜 기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주변에서는 늘 남편의 이기적인 면에 고통받는 제가 왜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선택했는지 답답해하고 의아했지만 당시에는 그냥 제가 남편을 더 좋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된 사이였어요. 남편은 학교 다닐 때부터 워낙 진취적이고 똑부러진 사람이라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 시절 제 절대적인 이상형이 배울 점이 많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딱 그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보이는 이기적인 면모들은 다 자기 할 일, 자기 밥그릇 잘 챙겨 먹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는 특성이라고 생각해 버렸어요. 실제로 이기적인 사람들에 비하면 이타적인 사람들 중에서 제 몫을 챙기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저는 이타적이고 내 몫 못 챙길 바에야 조금 이기적일지라도 자기 몫 챙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쪽이었죠. 그 화살이 언젠가 저에게 날아와 꽂힐 거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연애 때는 가끔 남편의 이기적인 모습에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 울기도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당장 헤어질 거 아니면 차라리 제가 바뀌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가끔가다 그렇게 냉혈한같이 굴 때만 빼면 저에게 정말 잘해주는 사람이었기에 더 둔감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라는 단어에 함께 속해 있을 때만큼은 남편은 정말 저에게 잘해줬어요. 연애 때나 결혼 후에나 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남편이 말하는 우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이기적인 면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이기적인 면은 주로 나와 너로 분리될 때 나타났는데 이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졌을 때만 저희는 싸웠던 것 같아요. 싸운 이유는 늘 달랐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였어요. 남편은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으면 칼같이 본인을 먼저 챙겼어요. 그게 가끔 저를 외롭게 했지만 우리에 속해 있으면 다시 눈 녹듯 서러움이 씻겨져 나갔죠. 저는 어쩌면 그런 부분도 좋아했던 걸지도 몰라요. 남편이 주는 우리라는 소속감을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 생각만 말하는 막말에 가까운 말들에 휘둘려 남편과 온전한 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몰랐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형성해 놓은 울타리는 겉으로만 끈끈할 뿐, 실제로는 듣기 좋은 말뿐인 허상이라는 것을요. 여보, 우리 이제 부부인데 명절은 어떻게 지낼까? 명절? 우리 두 집안 다 제사는 안 지내잖아. 뭐 어떤 거 말이야? 아, 요즘은 결혼해도 각자 집에 다녀온다는 부부도 많길래 우린 어떻게 하면 좋으려나 싶어서. 응? 각자 집에 따로 간다고? 부부인데? 같이 인사 안 드리고?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면 온전히 가족끼리만 보내는 시간이 적잖아. 그래서 설날은 부부가 같이 시댁이랑 친정 한 번씩 방문하고 추석은 각자 집에 가서 쉬는 사람들도 많대. 우리 회사 동료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래도 1년에 2번밖에 없는 명절인데 그렇게 보내면 우리 엄마 아빠는 당신 한 번밖에 얼굴 못 보는 거야? 남도 아니고 그렇게 안 보고 살아도 되나? 아, 결혼하면 말이 명절이 2번이지. 장인어른 장모님 생신 때 뵈야지. 어버이날 연락드리고 해야지. 생각보다 뵐 일 많다니까. 근데 꼭 명절을 둘 다 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아니, 사실 나야 상관없다지만 당신은 며느리인데 시댁에 하루라도 덜 가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처음 남편에게 그런 제안을 들었을 땐 너무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이라 머릿속이 새하얘지더군요. 당시 남편의 제안은 최소 20년 이상 앞선 제안들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가끔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고 주워들었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분위기였거든요. 뭐? 그럼 추석에는 사위를 못 보는 거냐?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엄마 아빠 생각은 어떠세요? 에휴, 내 친구 상훈이 놈은 명절에 사위랑 낚시도 하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술도 마신대서 나도 그럴 날 머지않았다고 좋아했는데 하긴 사위 입장에선 장인어른이 불편하겠지. 이해는 되지만 서운하긴 하네. 아이고, 당신이 사위랑 친해지긴커녕 얼굴도 자주 못 보게 생겼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네 생각은 어떠냐? 너도 시댁에 가기 싫어서 이서방이랑 그렇게 하기로 한 거야? 저야 당연히 시댁이 불편하니까 좀 덜 가면 좋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명절 중에 한 번을 아예 안 가는 건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되는 건지 상상조차 못 했고요. 그래, 아무리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르다지만 그 집 부모도 분명 서운할 건데 괜히 시부모님한테 찍히는 거 아니냐? 사돈 어른들이랑은 다 얘기한 거래. 그게 시부모님은 이해해 주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인 어른만 설득하면 된다고. 어지간히 우리한테 눈두장 찍기 싫은가 보네. 그래, 니네 편한 대로 해라. 딸들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는데 내가 안 오겠다는 거 억지로 오라 해봤자 서로 즐겁겠니?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뭐 결혼하면 우리끼리 보낼 시간이 없기는 할 텐데 우리도 너랑 오붓하게 보내는 날 하루라도 있으면 좋은 거지 뭐. 부모님께서는 씁쓸해 하면서도 이해해 주셨어요. 저도 남편의 방식이 특이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내심 시댁에 한 번 덜 가도 된다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의 기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죠. 여보, 이번 주말에 같이 엄마한테 다녀오자. 응?
장모님 댁에? 왜? 아, 엄마가 요즘 몸이 자꾸 여기저기 안 좋으시다고 해서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장도 좀 봐드리고 올까봐. 몸이 안 좋으시다고? 어디가 아프신데? 병명이 뭐야? 왜 나이 들면 원래 여기저기 아프시잖아. 딱 병명이 있는 건 아니고 몸이 좀 쑤시고 체력도 많이 약해지신 것 같다고 하셔서. 아, 난 또 뭐라고. 아니, 노인들 아프다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그런 걸로 일일이 통영까지 어떻게 가? 어디 진짜 아픈 거 아니면 못 간다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아니, 내가 평일에 가자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어차피 우리 쉬는데 한번 갔다 오자는 거잖아. 그리고 꼭 병명이 있어야 찾아뵙는 거야. 몸 안 좋다고 하시는데 걱정되니까 한번 들려보는 거지.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저러다 마시겠지. 그리고 당신은 말 좀 똑바로 해. 쉬는 날 한번 갔다 오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일주일에 겨우 이틀 쉬는 거 장모님 뵈러 통영까지 갔다 오면 그게 쉬는 거야? 쉬는 날 다 날리는 거지? 뭐야, 그럼 진짜 안 가겠다고? 당신 쉬는 시간 뺏기기 싫어서? 아니, 진짜 어디가 안 좋아서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되는 거면 가지. 통영이 어디 옆 동네 이름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몇 시간인데 장모님 안 뵙고 왕복만 해도 진이 다 빠질 것 같은데 장모님 몸 좀 쑤신다고 꼭 가야겠어? 거길? 아니, 요새 내 친구들 어머니들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좀 걱정이 돼서 그래. 당신이야 시댁이 경기도에 있으니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지만 난 아니잖아. 이렇게 가끔 엄마가 신호 줄 때만이라도 가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돌봐드리고 싶다고. 그래. 우리 와이프가 아주 하늘이 내린 효녀네. 그렇게 사소한 걱정인 거면 혼자 가는 건 어때? 당신도 내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시댁에 좀 다녀오자 하면 힘들어 하잖아. 뭐? 아니, 그거야. 시댁은 정말 가도 너무 자주 가니까 그렇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시댁만 가면 어떡해? 가까이 있을 때라도 찾아뵈야지. 당신처럼 언제 무슨 일이 생겨서 부모님이랑 멀어질지도 모르는데. 내가 장모님 장인어른 댁이라서 멀다고 안 가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댁이라도 멀면 자주 못 간다 이 말이야. 됐어. 그렇게 피곤하면 이번엔 나 혼자 갔다 올게. 당신한테 뭘 바란 내가 미쳤지. 여보,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나 요즘 일 많이 바쁜 거 알잖아. 장모님이 정말로 어디가 편찮으신 거면 나도 기꺼이 가지. 너무 서운해하지 마. 참, 서운해할 짓은 다 해놓고 서운해하지 말라는 말이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이 이렇게 지 컨디션 따져가며 저희 집에 하는 걸 보니 저도 그동안 가깝다고 오며 가며 시댁 챙겼던 게 솔직히 약간 후회가 됐어요. 시부모님께서 딱히 시집살이를 시키는 타입도 아니라서 머릿속으로 계산해가며 시댁에 잘 하고 싶진 않았는데 남편이 먼저 그렇게 계산하는 듯한 모습을 보니 시댁에까지 애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게다가 시댁이야 가까우니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지 않다지만 서울에서 통영까지 혼자 왕복으로 가는 길은 멀고 외로워서 같이 가줄 법도 한데 이럴 때만큼은 꼭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니 말문이 막혔어요. 야, 네 남편도 참 대단하다. 니네가 1년에 너희 어머니 댁에 몇 번이나 찾아뵙는다고. 그래 봤자 설밖에 더 가? 그러니까 나도 서운하긴 한데
안 가겠다는 사람 멱살 잡아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냥 이번엔 혼자 내려갔다 올까봐. 야, 내가 이런 말 진짜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할게. 솔직히 네 남편 연애 때도 그렇고 이럴 때 보면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긴 해. 세상에 어느 부부가 그렇게 네 일 내 일 하면서 선긋냐?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괜히 있어? 그런 일 있을 때 서로 의지하고 함께하려고 결혼하는 건데 그렇게 귀찮은 티를 팍팍 내야겠냐? 그래도 나한텐 잘해. 그게 너한테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지. 이제 너도 냉정하게 판단을 내릴 때도 됐어. 친구의 비난에 기분이 나쁠 법도 한데 기분이 별로 나쁘진 않았어요. 그때쯤 되니 저도 조금 쌓이긴 했었나 봐요. 하지만 그때도 전 이제 와서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한테 이런 점이 있다는 걸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감수할 걸 생각하고 결혼했던 거기 때문에 최대한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도 그럴 것이 그런 일로 이혼 등을 결심하기엔 너무나 사소한 일화였으니까요. 그래도 사람에게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듯이 남편이 제게 꼭 못해준 것만은 아니었어요. 평소에는 오히려 너무 잘해주는 쪽에 속해서 둘 사이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죠. 결혼하고 2년 정도, 신혼 때는 나름대로 우린 정말 결혼 잘했다며 행복하게 보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좋게만 보셨던 부모님조차 제 달라진 인상에 흐뭇해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자 달라졌어요. 요새는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쓴다지만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는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은 제도만 있고 남자들은 쓸 수 없는 구조였어요. 눈치 없는 척 쓰려면 쓸 수야 있었겠지만 그럼 진급은 완전히 제쳐준다고 생각을 했어야 했거든요. 어차피 저도 육아휴직을 하는 거 남편에게까지 그런 부담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육아는 제 담당이 되었죠.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바통 터치로 아기를 봐주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봤자 그 시간은 아주 적은 시간이었고 그 짧은 시간조차 온전히 아기를 돌봐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더라고요. 저녁 7시쯤 집에 와서 교대로 저녁을 먹고 나면 8시, 남편이 늦게 자도 12시에는 잠이 들었기 때문에 아이를 봐주는 게 4시간 정도였는데 그 4시간조차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어요. 집에서 애만 봐도 힘들고 피곤한데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아이를 보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로 트집을 잡거나 하진 않았죠. 사실 결혼 전에 남편과 저는 절대 한 명에게 육아를 몰아주지 말자고 다짐했었는데 결혼을 하기 전엔 이해할 수 없던 것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 새롭게 보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독박 육아를 안 하고 싶어도 사회가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여보, 요즘 너무 집에서 지훈이하고만 있으니 힘들지 않아? 힘들어도 뭐 어떡해. 지훈이 좀 커서 데리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참아야지 뭐. 우리 어머니가 애기 좀 봐주신다는데 가끔 맡기고 둘이 시간 보낼까? 둘이 같이 놀러 나간 지도 좀 됐고 당신도 답답할 것 같아서. 정말? 어머니가 봐주신대? 그래도 되나? 당연히 되지. 당신 요새 너무 힘들어 보여서
엄마한테 부탁 좀 했어. 원래 아기 하나를 온 동네 사람들이 키운다잖아.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주변에 가끔 부탁하기도 하고 하자. 다행히 우리 둘 다 부모님 아직 건강하시니까. 고마워, 여보. 감동이야. 사실 육아를 하면서 친정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이 혼자 보는 게 정말 말이 쉽지 실제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친정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부탁을 하려면 제가 아기를 데리고 본가에 내려가서 며칠 지내거나 엄마가 올라와 달라고 부탁을 해서 함께 지내야 했는데 둘 다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다 큰딸 시집 보내놨더니 알아서 잘 살기는커녕 갓난아기 데리고 들어와서 눌러 붙는다는 느낌도 들이기 싫었고 엄마도 생활이 있으신데 저 때문에 다 포기하고 올라오라고 해서 불편하게 사위랑 함께 지내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홀로 버티듯 육아를 하고 있었는데 점점 외로움이 극심해지는 게 문제였어요. 저는 하필 친구들 중에도 아기를 낳은 사람이 없어 제 이야기를 하고 공감과 위로를 해줄 사람도 조언을 구할 때도 많지 않았거든요. 퇴근한 남편에게 일일이 제 힘든 걸 이야기할 수도 없었어요. 또 특히 그런 걸 선을 긋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혼자 끙끙 앓는 시간이 더 길어졌죠. 그런데 남편이 제가 너무 힘들던 시기에 먼저 그런 제안을 해주니 너무 기뻤어요. 늘 제 마음을 몰라준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보, 오늘 본 영화 너무 재밌다. 요새 하도 화제여서 궁금했는데 덕분에 봤네. 이쁜 곳에서 밥도 먹고 이렇게 데이트하는 게 얼마만인지 옛날엔 이게 그렇게 행복한 건 줄 몰랐는데 진짜 너무 행복하다. 고마워. 고맙긴 당신도 숨통 트일 시간이 필요하지. 맨날 아기하고만 있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자주 못 챙겨줘서 미안해. 가끔은 이렇게 부모님께 맡기고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을 좀 갖자. 나는 너무 좋지. 고마워. 그 이후로도 남편은 정말 그 약속을 지켰어요. 2주에 한 번꼴로 주말에 딸을 시댁에 맡기고 둘만의 시간을 보냈죠. 저는 평일에는 정말 그 시간만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남편과 바깥 약속을 잡은 주는 신이 나서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보내는데 약속이 없는 주는 기운 빠진 채로 보내곤 했죠. 그렇게 3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여보, 근데 장인댁에서도 우리 집에서 아기 봐주고 있는 거 아셔? 가끔 그렇게 맡기고 나간다고 알고는 계시는데 왜? 얼마나 자주 봐주시는지도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렸어. 근데 갑자기 그건 왜? 아, 말씀 안 드렸구나. 어쩐지. 보통 시댁에서 이렇게 아기 자주 봐준다고 하면 친정에서도 신경을 좀 쓰지 않나 싶은데 영 소식이 없길래. 안 그래도 미안해 하시긴 하지. 우리 지훈이 보고 싶어도 하시고. 그런데 통영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게 쉽나. 지훈이도 아직 어린데 내가 데리고 내려가는 것도 장난 아닐 거고. 왜? 와서 며칠 계시다 가시라 해. 차비는 내가 다 지원해 드릴 테니까. 아이, 엄마도 요즘 거기서 취미생활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이랑 재밌게 지내고 계신데 어떻게 그래? 무슨 소리야. 요즘은 다 친정 부모님한테 맡기던데
솔직히 당신도 슬슬 이제 복직 생각도 해야 하는데, 그럼 아기 봐줄 사람이 장모님밖에 더 계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기 봐줄 사람이 우리 엄마만 있는 건 아니잖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도 계시잖아. 딱히 따로 일을 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가끔 시어머니께서 지훈이를 돌봐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큰 도움이 되어서 이런 얘긴 별로 안 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에 살짝 발끈했어요. 딱히 시어머니께 전적으로 아기를 맡길 생각도 아니었고 복직하게 되면 베이비시터를 좀 구해보고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길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남편이 얼굴을 붉혔어요. 아니, 당신은 무슨 우리 엄마가 애 봐주는 사람인 줄 알아? 지금 몇 번 봐주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여기서 더 봐달라 그래? 누가 봐달라고 하래? 당신이 너무 우리 엄마밖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말하니까 그렇지. 시어머니도 계신다고. 다 당신 생각해서 싫다는 엄마한테 맡아달라고 한 건데 당신도 참 너무한다.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그런 말 못해. 그리고 다른 여자들은 시어머니한테 부탁하기 어려워서 보통 친정엄마한테 부탁한다던데 당신은 어쩜 사람이 그래?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시어머니한테 내가 앞으로도 애기 봐달라고 했어. 뭘 했어? 나도 가끔 주말에 하루씩 봐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더 맡길 생각도 없었어. 당신이 우리 엄마 걸고 넘어지니까 한 소리지. 그리고 누가 요즘 여자들이 친정 엄마한테 애 부탁하고 싶냐? 내 엄마도 고생하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부탁 못하고 있는 거 알면서 물고 늘어지니까 답답해서 하는 말이지. 그놈의 거리. 그럼 뭐 우리 부모님은 우리랑 가까이 사시는 거 억울해서 어떡해? 뭐 통영보다 더 먼 데로 이사시켜 드리기라도 해야 하나? 멀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의무도 안 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든가. 남편의 말에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아 순간 제 귀를 의심하기까지 했죠. 여보, 지금 의무라고 했어? 무슨 의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애를 봐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소리야, 지금? 우리가 좋아서 낳은 아이고, 우리 결정이야. 근데 우리 부모님이 왜 그런 의무를 가져야 하는데? 당신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자식이 일 때문에 힘들면 손주 봐주는 게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의무지. 우리 엄마도 그게 부모된 도리니까 하신 거고 이건 멀다는 핑계로 미룰 수 있는 종류가 아니야. 당신 진짜 말 이상하게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면 시댁에도 아기 맡기지 마. 내가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애 키우던지 그렇게 해 볼 테니까. 저희는 그날 그야말로 대판 싸웠어요. 다 싸우고 나니 남편이 왜 그런 식으로 반응했는지 알 것도 같더군요. 한마디로 남편은 지 부모님만 고생하는 게 싫은 거였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가며 친정에도 아이를 맡기려고 했던 거죠. 저는 끝까지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것 때문에 저희 사이는 조금 소원해졌어요. 그렇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부부 생활에도 그나마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어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아무리 쫌생이 같은 남편이라도 이 아이의 아빠라는 생각을 하면 품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믿긴 해도 아이만큼은 정말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또 화가 나다가도 눅 놓듯 가라앉고는 했어요.
제가 정말로 시댁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고군분투하며 아이를 키우자 남편도 나중엔 제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래도 가끔은 맡길 수 있는 우리 집에라도 맡기자. 당신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나도 보기 싫어서 그랬어. 더 편한 가족한테 도움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극적인 화해 끝에 다시 그럭저럭 사이가 회복이 되는 듯 했어요.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결혼 기념일만은 꼭 챙겼는데 그동안 아이가 너무 어린 탓에 어딜 가진 못하고 좋은 곳에서 식사 정도 하고 끝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로 사이도 회복되었고 아이도 5살이 되자 남편이 이번 기념일엔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동안 지훈이 본다고 고생 많았는데 7주년은 좀 특별하게 보내야지. 당신이랑 휴양지 가서 쉬다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나야 너무 좋지. 근데 우리 지훈이는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한테 며칠 맡기고 갔다 오지 뭐. 이번에 나 휴가 꽤 길게 낼 수 있을 것 같거든. 일주일 정도. 푹 쉬다 오자. 정말? 너무 좋아. 우리 지훈이가 너무 보고 싶겠지만 우리한테도 이런 날이 한 번은 있어야지. 남편은 6박 7일의 발리 여행 일정을 잡아줬어요. 그렇게 휴가를 떠나는 날 정말 설레서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막상 애를 두고 떠나는 게 마음이 아픈지 시댁에 지훈이를 맡기면서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뭐야, 추책은. 그래도 일주일이나 못 본다 생각하니 괜히 애틋해서. 울상 지을 땐 언제고 남편도 막상 타지를 밟으니 얼굴이 화환하게 펴졌어요. 그렇게 이틀 정도 호화로운 휴가를 보내며 행복해하고 있을 때 로밍해둔 제 핸드폰에서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은 받지 말라고 했지만 이유 모를 불길함에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네? 네, 제가 이미정인데요. 네. 네? 뭐라고요? 전화로 들려온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어요. 엄마께서 떡을 드시다가 기도가 막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너무 거짓말 같은 소식에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장난 전화가 아닌가 생각했지만 곧바로 아빠께도 전화가 와서 현실을 깨우쳤죠. 여보,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왜 그래? 무슨 심각한 일이길래 이래?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대. 뭐? 지금 당장 가봐야 할 것 같아. 비행기 알아봐 줄 수 있어? 호텔 가서 짐 좀 챙기게. 아, 근데 이거 다 예약해 놓은 거라 돈 다 날아갈 텐데. 어떡하지? 뭘 어떡해. 이 상황에선 어쩔 수 없잖아. 식당이랑 다 포함하면 진짜 장난 아닌데. 오랜만에 마음 먹고 결제한 거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바로 해야 하나? 조금 기다렸다가도 할 수 있나? 뭐?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지금 돈 날리기 싫어서 우리 엄마 장례식을 미루라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어차피 돌아가신 건 변하지 않는데 장례는 언제 치러도 상관없지 않나 해서. 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기적인 건 알았지만 남편이 이 정도로 쓰레기 같은 인간일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여보, 지금 내 말 잘못 이해한 거 아니지?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이 상황에 그런 말이 나와?
당신 뭐 사이코패스 그런 거야? 아니, 아는데. 알아도 아까운 건 마찬가지잖아. 아, 진짜 간만에 여행 온 건데. 우리 6일 코스인데 지금 이틀밖에 못 즐겼는데. 장모님은 왜 하필 돌아가셔도 이때 돌아가셔가지고. 뭐?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그렇잖아. 아니, 안 좋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떡 드시다가, 참, 진짜 나도 환장하겠다. 남편의 태도는 도저히 사랑하는 아내의 부모가 상을 당한 남편의 태도가 아니었어요. 전 그 순간 뭔가 제대로 깨우쳤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이기적인 걸 넘어 무언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됐어.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당신은 다 즐기고 오던가. 난 엄마 보러 갈 거야. 아, 여보. 그런 말이 어딨어. 이건아, 당신이랑 같이 한국 들어갈 생각은 나도 없으니까. 당신도 따라 들어오던지 말던지 당신 알아서 해. 그렇게 저는 혼자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남편은 짐을 들어다 공항까지 갖다 주면서도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싶어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한국에서 봐. 곧 갈게. 저런 말은 보통 바로 따라 들어올 때 하는 소리 아닌가요? 마지막 비행기 올라탈 때 남편이 작게 말했던 저 말을 저는 끝까지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마저도 제 착각이란 걸 깨달았죠. 남편은 제가 3일장을 다 치르는 날까지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혼자 거기서 다 일정을 즐기고 올 모양이었어요. 시댁에는 알리지도 않은 건지 시부모님은 장례식에 참석도 하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데 그걸 다 즐기고 싶은 건지 즐겁기는 한 건지 의문이더라고요. 저는 눈이 뒤집혀서 시댁에 찾아가 아이를 데려왔어요. 분노로 핏발선 제 눈을 보고 시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너희 일요일에 온다고 하지 않았니? 민준이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왔어? 어머님, 저희 엄마 돌아가신 건 아세요? 뭐? 사돈께서 돌아가셨어? 네, 그래서 급하게 한국 돌아왔어요. 애 아빠가 말 안 하던가요? 무슨 소리야? 우린 아무 연락도 못 받았는데. 저 이혼할 거예요. 제 부모님 돌아가셨다는데도 여행을 마저 다 즐기고 오겠다는 인간이랑은 저 못 살아요. 간략하게 자초지종을 들은 시어머니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다고 미안하다며 그제야 제게 부조금을 쥐어주셨어요. 영문도 모르고 저를 바라보는 딸을 보니 눈물이 치솟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복수할 방법을 떠올렸죠. 이렇게 이기적인 남편이 단 하나 본인보다 아끼고 껌뻑 죽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저희 딸이었거든요. 남편에게서 딸을 빼앗으면 영영 복수가 될 것 같았어요. 최근 저희 본가에서 이사를 했는데 남편은 주소조차 모르고 있었거든요. 마침 아빠께서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시면 당분간 외로우실 테니 그 길로 딸을 데리고 짐을 싸서 내려가 버렸어요. 그 와중에도 돈이 될 만한 기금속은 다 챙겨서 내려갔죠. 남편에게는 남편이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여보, 다짜고짜 이혼이라니. 내가 장모님 장례식 못 가서 서운해서 이래. 그러게, 내가 장례식은 좀 늦게 치르자고 했잖아. 내가 너 때문에 엄마 장례식을 늦게 치러야겠니? 제발 미친 소리 좀 그만해. 오죽하면 니네 엄마도 나한테 자식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부조금 주시더라. 넌 나한테 부조금이라도 손에 딸려 보냈어? 너처럼 인간 같지 않은 놈 밑에서 내 딸 못 키워. 당장 이혼 서류에 사인해서 보내지 않으면 내 딸 영영 못 보고 살 줄 알아. 뭐? 지훈이가 당신만의 딸이야? 대체 집은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어딜 간 거야?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혼 서류 작성하고 연락해. 다 작성하면 그때 만나줄 테니까. 남편은 이혼 못한다며 버텼지만 안 해주면 소송이라도 걸어서 이혼하겠다는 제 의사를 꺾지 못했어요. 게다가 이미 지훈이랑도 오랫동안 못 보고 지낸 터라 딸을 너무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남의 부모 소중한 줄은 모르고 지 자식 소중한 건 아는 꼴도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이를 보여달라는 요구에 무사히 이혼할 때까지는 못 보여준다는 말로 남편 애를 태웠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지만 아이를 못 보는 세월이 점점 길어지니 결국엔 못 참고 이혼을 해주더군요. 저는 이혼을 하자마자 통신사로 가서 번호를 바꾸고 그대로 잠적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마저 바뀌었으니 남편이 어떻게 지냈을지 안 봐도 뻔해요. 보나마나 아이를 찾겠다고 나섰겠지만 평소에 저희 집에 관심 없던 남편이 저희를 찾는 건 무리였죠. 얼마 뒤 남편과 겹 지인인 친구에게 물어보니 남편은 저와 제 딸을 찾다가 지쳐 포기하고 폐인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도 지 자식 뺏긴 슬픔은 알긴 아나 봐요. 좀 불쌍하긴 해도 저희 엄마 돌아가셨을 때를 생각하면 또 쌤통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일일이 자기 이익 챙기라고 하더니 결국 중요한 순간엔 하나도 못 챙기는 꼴이 우습네요. 이래서 사랑관계는 서로 적당히 손해본 듯하며 함께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결혼을 앞둔 분들이 계시다면 상대방이 너무 이기적이고 본인만 생각하지는 않는지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나이 40을 넘길 때까지 경험한 바로는 자기 것 잘 챙기려고 악착같이 구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정말 분노가 가득했었는데 내 인생과 상관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속이 다 후련하네요. 힘을 내서 제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봐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도 저를 보시고 등 두드려 주시겠죠. 무언가를 드실 때 항상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